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학년도 상주공업고등학교 입학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입학설명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본교 유희수 교장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예비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공업고등학교 교장 유희수입니다. 먼저 선생님 세 분만 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감선생님, 노부장님, 먼저 법무학사 생활지도를 총괄하시는 신기호 교감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학사와 입시를 총괄하는 이창훈 법무기획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시, 홍보, 학부모 지원 총괄부장 이광현 홍보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을초, 성묘 등으로 바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재들의 장래를 위하여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상주공고는 55년의 전통을 지닌 명문사립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고 취업률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공무원 합격자 배출 전국 1위는 우리 학교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 학생 중심의 진로 지도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준비, 무경공기업, 우수기업, 해외 취업, 군 부사관, 대학 진학 등 학생들의 선호에 맞게 전문교육 형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본인이 소망하는 좋은 취업처를 찾아가기도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여 모교에서 후배를 양성하는 공문 선생님도 48분 선생님 가운데 7분이나 계십니다. 성화고등학교이지만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인성인문학을 통한 교육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깊이 있는 사색과 토론, 글쓰기 등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취업체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을 대비하는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꿈과 목표에 맞춘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더 많은 인재가 공직과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을 선생님들에게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서 좋은 판단과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단 법인에서도 이 선생님이 일주일에 꼭 한 번은 하루 종일 계시면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성원해 주십니다. 이에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 모두가 일심단결하여 자제들의 교육과 진로지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부모회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동창회,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구성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 저희 학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올바른 진로 선택의 길잡이가 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먼 길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 뵐 때에는 저희 학교라는 말 대신에 우리 학교라는 말을 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무대 준비된 것 같으니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설명회는 학교 홍보부에서 좀 특색 있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께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발표자 홍보부 이광현 부장교사를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주공업고등학교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주말인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작년에도 아마 추석 전에 이제 이렇게 한번 모셨던 것 같고, 저희가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모신 게 작년이 처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가 이제 2년째가 됐는데, 그 취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그 주말 나들이 시간을 뺏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전에는 저희가 평일 저녁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상주라는 도시를 굳이 타지에서 오셨어야 했고, 그러면 저녁 식사도 거르시고 오시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학부모님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주말에 진행을 하게 되었다는 점 양해 및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을 하는 게 분량이 1시간 조금 넘을 예정입니다. 지루하지 않게 할 건데, 지금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자료들을 하나씩 받으셨죠?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마이크 건전지가 되네.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설명의 스타일이 딱딱한 설명에 싫고요. 지금 정장 입은 것도 솔직히 불편하거든요. 원래는 캐주얼하게 입고 오는데,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혼날 것 같아서 정장을 입고 왔는데, 그 설명회 자체는 여는 학교 설명회라는 스타일이 다를 겁니다. 1시간 동안 그냥 편하게 제 이야기를 듣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집중받기 위해서 불을 좀 끄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계신 분도 오늘 진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근데 다양하신 분들이 모여 계시겠죠. 상주이신 분들도 있고, 상주가 아니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만 오신 팀도 있을 테고, 학생만 오신 팀도 있을 테고, 부모님한테 이끌려온 학생도 있을 테고, 학생한테 이끌려온 부모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학교에 대한 오해, 저희 학교에 대한 환상 다 적어 두셔도 됩니다. 다 적어 두시고 그냥 백지 상태에서 편하게 제 얘기를 듣고 나시면 분명히 끝날 때쯤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선택하려고 하는 그 고등학교 선택지 중에 분명히 저희 상주공업고등학교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제가 알차게 설명을 할 테고, 또 하나, 오늘 여기 자리가 상주공업고등학교 입학 설명회이기도 하지만 고입 관련된 정보도 제가 팁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겨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저희 학교 유튜브에도 곧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거를 다른 학교 사람들도 볼 수 있을 테고, 전국에 누구도 볼 수 있는 그 유튜브에 이 설명회를 오픈한다는 거는 제가 하는 얘기에 그만큼 제가 자신감 있고 팩트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하도록 할 테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저희의 주제, 잠깐만요. 뒤편에서 이거 제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단차가 낮아서 이렇게는 보일 텐데 제가 안 보여가지고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당연히 고등학교 들어오는 고입이겠죠. 대학교 들어가는 거는 대입이라고 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를 고입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대학교 들어가는 대입은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저도 교직에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고등학교 선택, 고입에서부터 미래는 조금씩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성적만 보고 맞춰서 갈 게 아니고 고등학교 선택에서부터 신중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얘기만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도 직업이 교사라서 교직에 있기 때문에 뭔가 이 교육계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직업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자제분이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옛날 본인들이 다니실 때 그 고등학교 이미지로 판단을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일반계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계 고등학교라고 했죠. 요즘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좋고, 그 다음에 지금은 특성하지만 옛날 때는 실업계, 정대라고 칭하는 그런 학교는 못하다. 그러니까 내 애가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인문계를 가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분명히 제 얘기를 듣고 나면 지금 교육계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사실도 오늘 한번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이야기지만 솔직히 여기에 답은 정해져 있죠. 제가
상주공고 설명회 하는데 고등학교 가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상주공고 오라는 얘기지만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상주공고가 물건이라고 하면은 제가 쇼호스트가 되는 거죠. 팩트와 근거와 논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상주공고가 경쟁력이 있다 싶으면은 그거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편하게 조 선생이 얼마나 약을 잘 파는지 한번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매년 설명회를 지금 5년째 이상 이렇게 입학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회를 진행을 할 때 매번 제 스스로 주제의 타이틀을 짓습니다. 그래서 올해 타이틀은 뭐냐면 젊은 애들은 압니다. 남학생들은 고트라고 젊은 애들이 쓰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뭐 축구의 메시처럼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고트라는 표현인데 이거를 왜 썼냐? 작년까지는 제가 저희 학교 설명할 때 클래스라는 의미로 수준이 다른 학교랑 다르다라는 의미의 클래스를 썼는데 올해는 고트라고 썼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학교가 일단 저희 학교 내적으로만 얘기하면은 저희 학교 개교 이래로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네, 성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교육 활동이라든가 생활 지도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저희 학교가 지금의 최고의 전성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해봐도 저희 학교가 절대 꿀리지 않고 오히려 상위권에 있는 학교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만큼 저희 학교가 고트 같은 학교다라는 취지에서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재미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와 계신다는 것 자체가 상주공업고등학교를 와야겠다라고 확신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아니면 고민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상주공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나 고민하고 있는 학교들 중에서 아직도 일반계 고등학교랑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를 같이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해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선택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계 고등학교, 그 다음에 하나는 특성화 고등학교. 옛날로 따지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고요. 전문계 실업대라고 하는 게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혹시나 내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고민하고 있다. 그럼 일단은 특성화 고등학교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일반계 고등학교는 3학년 애들이 졸업을 하면 뭐 할까요? 대학을 가겠죠. 그러면 우리 학교도 대학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도 대학을 가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하면 뭐 할까요? 취업을 하겠죠. 학교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동일선상에서 나열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일반계 고등학교 모 학교는 좋고 우리 상주공고는 특성화 실업계니까 나쁘다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고 내 애가 3년 후에 어떤 길을 걸을지 그거를 고려를 해서 지금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길이 다른 거예요. 선택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학교 이름 보고 선택할 게 아니고 길을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학교는 당연히 특성화 고등학교죠. 근데 희한하게도 저는 순서를 어떻게 하냐? 1번계 고등학교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 저는 과목이 국어입니다. 그럼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을까요? 1번계를 나왔을까요? 저는 1단계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1단계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직장으로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둘 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둘 다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1단계 고등학교로 간다라고 친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단계 고등학교의 목표는 대학이죠. 대학인데 자, 여학생들이죠. 남학생들은 지금 좋아할 텐데 여학생들입니다. 혹시나 자제분들 중에서 딸이랑 같이 이제 딸도 있으신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더 와닿으시겠지만, 자, 이 여학생이라는 존재 공부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신문기사에 실렸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D-100일인가 앞둔 여학교 고3 교실의 풍경입니다. 보시죠. 책을 쌓아놓고 공부하죠. 절대 남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남학생이 남자가 똑똑하다, 여자가 똑똑하다 이런 뭐 남녀 차별, 남녀 평등, 양성평등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경험칙상으로는 비슷한 값이면 여학생들이 똑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많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학업 성취가 여학생들이 높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다닐 때 남학교였습니다. 남학교.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지금이랑 다르게 지금은 학생 수가 부족해서 남녀공학이 좀 많아지고 있지만 그때는 뭔가 양성평등의 관점을 애들 기르자라는 차원에서 섞어놨어요.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대학은 남학생만 뽑아줍니까? 여학생만 뽑아줍니까? 성적으로 뽑죠. 근데 남학교, 여학교로 나뉘면 지금은 여러분들 자제분이 들어오면 5등급제로 바뀌지만 그냥 편하게 9등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남학교면 1등급도 남학생이고 9등급도 남학생이에요. 내신이. 그쵸? 여학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섞어 놓으니까 상위 등급은 누가 차지한다? 여학생들이 차지한다. 베이스는 남학생들이 깐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남녀공학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합치고 나니까 남학생들 학부모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시 찢어놔 달라. 내신에 손해가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녀공학 나와서 이게 실제로 비싸죠. 그래서 남학생들이 많이 밀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학생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녀공학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인 김천 지역만 하더라도 내년에 두 학교가 반성 학교에서 남녀공학 학교로 바뀝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다고 해서 가면 그게 과연 도움이 되는 선택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연도별 남녀공학 수는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 트렌드입니다. 학생 수 부족하기 때문에 트렌드인데, 자, 그러면은 1차 결론을 내리면 대학을 간다, 남녀공학 일반계 고등학교로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제분이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잖아요. 그 학교가 남학교든 남녀공학이든 가는 순간 369 모의고사라고 하죠. 3월 학평, 6월, 9월 그 교과서 평가 모의고사를 치면은 그 성적표에 옆 학교, 여학교도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경쟁학교가 아니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을 하면은 상주관대로 얘기를 하면은 만일에 여러분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면 여고도 경쟁자가 되는 거고요. 여고도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여고도 그렇고 여고도 그렇고 다 경쟁자가 되는 거죠. 다 대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저도 지금까지 학창 시절과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교사가 되기까지 과정을 봤을 때 학업적으로 여학생들을 이겨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벅찬 존재가 여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지도가 3개가 있죠.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 상주, 그 다음에 근방에 있는 김천, 구미인데 이거 말고도 많죠? 많은데 대학, 상주 학생들만 뽑아주지 않죠? 김천, 구미 학생들만 뽑아주지도 않습니다. 경북 학생들만 뽑아주지도 않죠. 결국은 전국 경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국은 거의 인구 1000만인 서울이랑 역시 1000만인 경기도, 서울 경기만 합치면 2천만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2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지금. 자,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과목이 국어라고 했지만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인데 이제 부모님들은 재테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시죠? 대구는 넘사벽 수성구가 있습니다. 수성구가 있죠. 수성구의 땅값이 더 비싸고 비싼 이유가 뭘까요? 학군이 좋기 때문이죠. 대구 수성구 학군은 서울의 강남을 뛰어넘는다라고 하죠. 도로 하나 사이에도 땅값이 차이가 납니다. 왜? 도로 여기에는 요 학교를 발령이 나고 여기 학교는 저 학교로 나니까 여기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지는 거는 학군이 다르기 때문이죠. 참고로 저는 수성구 학군 아닙니다. 저희 친구는 부자가 아니라서요. 근데 여튼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역에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구도 수성구 정도 빼고는 학군이 좋다라고는 제가 말 못하겠거든요. 그러면 상주에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죠. 김천에서 태어나거나 구미에서 태어나거나 이 경북에서 태어난 걸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닐 겁니다. 그게 또 죄진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현실을 얘기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적 인프라는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서울의 애들은 혹시 정승제 들어보셨나요? 정승제, 현우진, 일타 강사라고들 하죠. 이런
학생 이제 이런 강의들은 여러분들 대학을 갈 때 제가 지금 사교육 얘기 안 하잖아요. 사교육 없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불가능하진 않지만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럼 사교육을 듣는다라고 친다면 우리 뭐 여기 있는 동네에 있는 복습학원 가서 다니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경쟁력 있는 일타 강사들 수업을 듣고 싶은데 이 지방권은 인강 들어야 되죠. 서울은 애들은 직강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직강과 인강은 집중력의 차이가 크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같은 1세의 도시지만 교육적 인프라가 이렇게 차이가 큰 거죠. 네, 현실입니다. 저도 지금 저희 도시가 상주긴 하지만 제가 상주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시잖아요. 이 교육적 인프라. 스카이캐슬 드라마 아시죠? 스카이캐슬. 이게 현실이라고 하죠. 그럼 만일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내 애가 꿈이 검사입니다. 검사면 서울이면 체험형 사교육이 많죠. 사교육. 그러면 뭐 판사, 뭐 법원을 체험하는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부터 스펙을 쌓는데 그러죠. 스펙을 쌓아 올렸을 겁니다. 근데 저희 여기서는 상주면 어디서 검사 스펙을 쌓습니까? 그 상주지청에서 지원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적 인프라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전에 여러분들 자제분이 일반계 고등학교를 간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일단 결론은 남녀의 무한 경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결론은 전국 무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한 전국은 서울, 부산, 대구 이런 유수의 도시 학생들도 다 경쟁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전국에 있는 학교에는 이렇게 똑똑한 학교들이 많아요. 많은데 여기 자사고는 제가 뺐잖아요. 자사고 수는 워낙 많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외고만 얘기를 들어볼까요? 외고가 30개입니다. 전국에. 그러면 이 우리 경북권에 외고가 있죠? 그 학교 이름은 제가 거론은 못하겠지만 외고. 제가 지금 고등학교 시절로, 중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외고를 갈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 경북권 안에서도 여기 지역에 있는 외고 가는 것도 힘들죠. 하지만 그 외고가 전국의 외고의 경쟁력에서 상위권 외고일까? 그건 제가 답변을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자사고, 우리 지방권에 여기 주변에 있는 자사고 있죠. 있는데 거기가 전국에 있는 자사고에서 경쟁력 있는 상위권 학교일까? 그것도 제가 답변을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느낌은 오시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어중에 떠중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내 애가 갈 수 있다고 해서 일반계를 밀어넣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서울대 얘기만 하겠습니다. 물론 좀 이따가 저희 학교 공무원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서 공무원 되는 거랑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가는 거랑은 솔직히 비교 대상이 아닌 거 알아요. 그래서 한 번만 봅시다. 보는데 왜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서울대 가면 현수막 걸어주잖아요. 맞죠? 서울대 한번 볼게요. 2021년도 자료입니다. 전국에서 서울대 진학률 순위를 보는데 1위 서울예고는 좀 뺄게요. 왜냐면 예고라서 좀 특수 분야라서 빼더라도 2등이 어디냐? 서울과고. 서울이고 과고잖아요. 3등이 용인 외대부고 자사고인데 일단 수도권이죠. 4등이 경기과고, 경기지역 과고죠. 5등이 하나고 자사고인데 하나고등학교 재단이 어딘지 알까요? 아실까요? 하나은행입니다. 기업에서 그렇게 금융권에서 밀어주니까 혜택과 이런 지원이 넘사벽이겠죠? 그러면 보시면은 흔히 말하는 특목고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지방권은 100위에도 없어요. 찾아보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다를까요? 자, 2021년도 특목고 말고 진짜 일반고 자사고 빼고 진짜 일반고의 서울대 진학률을 보면 지역을 보세요. 서울, 경기, 서울, 경기, 경기. 이게 교육적 인프라의 차이인 거죠. 아까 제가 얘기를 잠깐 빠뜨렸는데 대구 수성구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라고 자사고입니다. 2014년도 때 전국의 수능 만점자가 속출할 때였어요. 뭐 물론 물수능, 수능이 쉬었긴 했죠. 4명이 한 학교였는데 그게 그 중에 2명은 한 반이었대요. 그때 신문에 실리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죠. 거기가 수성구잖아요. 그런 학교 학생들도 대학을 간다라는 거죠. 만일에 선생님
어머니 아버님들 내 애가 일반계 고등학교는 밀어넣으면 대학교는 아무 대학만 가도 상관없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나름 경쟁력 있고 이름 있는 학교를 가려고 하면은 그런 그 수의 고등학교들이랑 부딪혀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자, 2023년도 볼까요? 그 학교가 그 학교예요. 상위권에 차지하는 학교가 보통 상위권을 차지해요. 용인 외대부고, 대원외고, 하나고, 휘문고 많이 들어봤죠.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데가 전국 명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김천고등학교. 요즘 성과가 좋아요. 김천고등학교는 제가 인정을 할게요. 김천고등학교가 요즘 36위, 이게 2023년도 자료지만은 서울대를 좀 많이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김고 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맞죠? 그리고, 자, 보시면 63위에 제가 방금 말한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까 명문이라고 얘기해놓고는 왜 63위냐? 학교가 자사고였습니다. 였을 때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성과가 좋았는데 몇 년 전에 자사고를 반납하고 일반고가 되었어요. 그거 하나 바뀌었다고 성과가 곤두박질 치는 게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치열합니다. 잠깐 여담을 하자면 이제 네가 뭘 아는데 공부쌤이 네가 뭘 아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도 수능에 좀 관심이 있고 공부에 있지만 수능에 관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사설 문제집에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경향을 계속 보는 사람이거든요. 치열합니다. 요즘 대구 교육청에서 시작이 되고 요즘 전국 교육청도 지금 전국을 하는데 IB 교육, 바칼로레아 교육, 논술, 토론, 철학 토론 이런 교육이 도입되고 있어요. 대학에서 IB 전형도 생긴다고 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그렇게 치열해요. 일반계 가면은 이제 토론 배워야 됩니다. IB 교육 배워야 되는데 엄청난 경쟁력 이겠죠.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겠죠. 자, 최근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온 그 자료인데 역시 그 학교가 그 학교예요. 외대부고, 대원대고, 휘문고. 그러니까 지방권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는 경쟁력 있는 학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스카이캐슬 현실이라고요. 제가 사교육이랑 교육 인프라 얘기를 안 했죠. 제가 국어니까 국어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국어만 사교육 없어요. 화독, 그러니까 화법, 작문 한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독서 한 영역이고 문학 한 영역이에요. 이거를 끊어서 사교육을 받으면 두 달 코스에 20만 원씩 하면은 국어만 해도 제대로 풀 강의를 듣는다면은 60만 원, 70만 원 되는 거죠. 근데 국어만 치진 않죠. 국영수 4과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풀로 사교육으로 메꾼다라고 친다면은 금액은 전문학적으로 뛴다라고 보면 되고 역시 교육 인프라 무시 못하는 거죠. 자, 대치동 학생들입니다. 대치동 학생들. 삶이 없죠. 중학생들도 이럴 텐데 고등학생들은 요즘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학원과 학원사에서 부모가 기다려서 차 안에서 밥 먹이잖아요. 아침에 죽 먹이고 학생도 고생하고 부모도 고생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자식을 한 명 키우는 거예요. 명문대를 가려고 하면은. 근데 얘네들도 대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제가 남녀 무한 경쟁과 전국 무한 경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무한 경쟁을 통해서 얻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대학이잖아요. 대학. 여기 상주잖아요. 옆에 구미가 있고 또 김천이 있고 만일에 내 애가 대학을 간다. 상주 지역에 있는 대학, 구미, 김천 지역에 있는 대학을 보낼 건가? 선뜻 그렇지는 않죠. 그럼 나름 경쟁력 있는 학교로 보낸다고 하면은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요즘 트렌드가. 다들 인서울 하려고 하죠. 대학이 이미 2017년에 대학 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 수를 넘겼어요. 이 말은 저희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도 한 명도 취업 안 하고 대학을 가도 미달인 대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랑 다른 게 대학 자체를 못 가서 재수하는 학생은 없어요. 대학은 다 가요. 돈만 있으면 다 가요. 돈만 있으면. 근데 지금 대학을 재수를 한다는 거는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재수를 하는 거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못 가서. 그래서 대학 자체의 목적을 두실 필요가 없어요. 대학이 전국에 지금 이렇게 많아요.
전문대랑 일반대랑 그다음에 뭐 사이버대까지 다 포함을 해서요. 이게 인서울에 있는 대학 경기권까지 다 포함입니다. 흔히 말하는 서열을 매기는 거죠. 이거는 제 의지, 제 개인적인 그걸 넣은 게 아니고 요즘 젊은 학생들,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서열입니다. 서영고, 서성한, 주경, 예시까지는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근데 그 밑으로도 많아요. 얘가 다 어디냐? 아니 서영고, 스카이 왜 들어봤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성한, 주경, 예시 뭐 이렇게 이런 대학 서열이랍니다. 이걸로 차별 아닌 차별을 하고 무시 아닌 무시도 하고 으쓱 아닌 으쓱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치열하죠, 경쟁이. 대학 자체를 못 가지는 않고 그냥 여기 경쟁력 있는 대학은 사람들이 아직도 목을 매단다. 아니면 지방권이면 그래도 인정을 받는 게 지거국이죠. 지거국이 뭐냐? 지역 거점 국립대라고 합니다. 서울대도 국립대입니다. 법인화가 되었지만 국립대인데 서울대가 탑이고요. 부산대, 경북대, 그 다음에 전남대, 중南대 이렇게 식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이것도 서열을 누군가가 매긴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대학교도 서열에 따라서 가기가 어려운 요 시점. 그러면 아까 전에 제쳐 말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를 간다라고 하면은 그 성별의 핸디캡, 지역의 핸디캡을 뚫고 이런 경쟁력 있는 학교를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쟁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솔직히 경쟁이 싫어요. 무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죠. 자, 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스카이 얘기했죠?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요 K는 어딜까요? 게스트면 크게 넣었겠죠? 경북대입니다. 경북대.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경북대 출신입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경대 나왔다고. 근데 지금 서울 사람들한테 대학 어디 나왔어? 라고 했을 때 경대 나왔다 라고 하면은 경희대 줄 압니다. 인지도가 없어요. 그냥 지잡대 소리 들어요. 지잡대, 지방잡대라는 표현이 있죠. 경북대가 경북에 있고 대구대가 대구에 있는 줄 알아요. 그만큼 인지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인서울을 하려고 하는데, 자, 만일에 여러분들 자제분이 서울대를 갖다 칩시다. 여자와 전국의 무한 경쟁을 뚫고 명문대학 서울대를 갖다 칩시다. 현수막 걸리겠죠. 출신 중학교에도 현수막이 걸릴 겁니다. 서울대. 대단하죠. 저는 서울대 못 갔어요. 안 간 게 아니고 저는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서울대 갔다라고 칩시다. 훌륭하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서울대가 끝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서울대 딱 들어갔을 때 서울대생들끼리 자랑해서는 안 되는 자랑거리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하나가 나 전교 1등 해봤다? 자랑해서는 안 된답니다. 왜냐? 다들 전교 1등들이었거든요. 다들 고등학교 때 전교 1등들이 모여있는 게 서울대입니다. 그 다음에 나 전교 회장 해봤는데 보통 전교 1등들이 회장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면은 대학도 상대평가죠. 경쟁을 남을 눌러야지 내 성적을 받는 겁니다. 똑똑한 대학일수록 눌러야 되는 학생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앞선 거죠. 그러면 대학이 끝이 아니죠. 대학 안에서도 학점관리. 여기에는 여학생도 있습니다. 여기 똑똑한 학생들 사이에서 모인 명문대에서 학점관리, 학점도 상대평가니까요. 학점관리를 잘했다 칩시다. 요즘은 학점만 끝이 아니죠. 스펙도 쌓아야겠죠. 어학연수 필수입니다. 실제로 외국에 가서 영어를 제대로 배웠냐? 중요치 않아요. 2주짜리라도 다녀오는 겁니다. 왜? 해왔다. 봉사활동도 해왔다. 이런 거를 남기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 비용 얘기 말 안 해도 아시는 거죠. 저 지금 돈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돈은 부모님께서 머릿속에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학점이랑 스펙을 쌓는다고 해서 취업이 잘 되냐? 쉽지 않죠. 물론 서울대를 나왔다. 그러면 눈높이만 낮추면 어디든 취업은 되겠죠. 하지만 보통의 학생들이라면 대학 자체를 나왔다고 해서 요즘 취업이 되지는 않아요. 학점이 높다고 해서 취업이 되진 않아요. 스펙을 쌓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도 취업이 되진 않고 그 안에서 계속 갈고 닦고 면접 연습하고 스펙도 끊임없이 그 취준생 기간에도 스펙을 열심히 쌓아야지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건데 만일에 여러분 자제분이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서 인서울을 한다 하면 무조건 자취죠.
기숙사 아니면 자취입니다. 서울생활비 얘기도 안 꺼냈죠. 그 다음에 대학생들도 사교육 받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얘기를 꺼내지 않고 대학 등록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대학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이 혹시 어딜까요? 여러분들 자제분들은 못 가는 대학입니다. 물론 매년 편차단에서 평균적으로 이화여대입니다. 여대는 못 가잖아요 우리가. 맞죠? 근데 연세대 아니면 이화여대 1년에 2번 등록금을 내잖아요. 한 학기 의대는 이미 등록금 1,000만 원이 넘어요. 1,000만 원 넘고 보통 제가 찾아보니까 연세대가 작년도 기준 1년 등록금이 960만 원이랍니다. 두 분 내니까 960만 원, 1,000만 원이죠. 지금은 대학생들이 방학 시절 때 알바로는 도저히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여유가 되시면 어쨌든 부모님들이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맞죠? 그 금액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저는 국어라고 했죠. 문과입니다. 취업이 안 돼요. 저는 교사가 됐으니까 망정이지 일반 취업을 한다? 안 돼요. 문송합니다라는 표현 들어봤죠?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요. 서류를 내도 3주컷 서류 탈락입니다. 면접 볼 기회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솔직히 살다 보면 그냥 제가 조금 저렴한 표현 쓸게요. 지방 사투리 표현인데 따라지라는 표현을 좀 쓸게요. 따라지 대학을 갈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도 그 학교 안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학점도 따고 스펙도 쌓고 했는데 이제 회사들이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블라인드가 잘 되지 않아요. 어떻게든 학벌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서류 탈락, 면접도 불러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 때보고 서류 100장을 내어봐도 다 탈락이 되면은 이 더러운 세상, 공정하지 못하네. 이렇게 불만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젊은 애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도저히 안 되니까 모이는 곳이 어디냐? 노량진입니다. 이 노량진이 공시족들이라고 하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물론 직종은 다양하지만 공무원 시험 이제 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노량진인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인원이 줄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노량진 하루 유동인구가 60만입니다. 김천 인구가 14만이었죠. 하루에 김천 시민 5개가 돌아다니는 유동인구입니다. 서서 컵밥을 먹죠.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응애 나는 커서 노량진 가서 컵밥 먹는 게 꿈이야는 아니잖아요. 맞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모이는 게 노량진인데 왜 노량진으로 모일까? 공정하잖아요. 공무원 시험에는 학벌 안 봐요. 시험 합격하면 끝이죠. 그러니까 공정하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모이는 게 노량진인데 역시나 노량진 학원비랑 노량진 생활비는 얘기도 꺼내지도 않았어요. 제 얘기를 또 해볼게요. 저는 교사니까. 근데 교사가 한 번에 되지 않았어요. 저도 백수가 4년이었어요. 교사 시험에 떨어져서. 그래서 노량진은 아니지만 저도 도시원에서 살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학원, 사교육 들어듭니다. 남자지만, 군대까지 갔다 오고 나서 남자지만 30대서야 교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29대까지 부모님한테 손을 벌렸던 거죠. 생각보다 자식 독립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들. 그러니까 한 20대 애가 때에 따라서는 30대까지도 용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학원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 공무원 얘기 계속 할게요. 그러면은 그 노량진에 모인 학생들이 가는 공무원들이 경쟁률이 100대 1입니다. 물론 7급도 있고 9급도 있고 소방직, 경찰직처럼 다양한 직종이 있지만은 제가 한 예입니다. 일반직, 행정직 기준으로 9급 공무원인데 경쟁률이 100대 1입니다. 시험 과목은 5과목을 칩니다. 어떻게?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이 20문제를 5과목씩 한 번에 쳐요. 그럼 100문제죠. 100문제를 100분에 쳐요. 경쟁률이 100대 1입니다. 지금 여기 주변에 잠깐 보시면 여기 100분 조금 넘게 오셨거든요. 여기서 공무원 한 명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평균치예요. 한참 2010년도 초중반 때 경쟁률이 공무원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는 150대까지 갔어요. 갔는데 이제 부모님들 뉴스 보시잖아요. 자, 이런 얘기 많이 있죠. 코로나 이후에 MZ 세대들한테는 공무원 인기가 시들어서 요즘 공무원 안 하려고 그런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언론에서는 반만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지금은 100대 1이 아니에요. 지금은 한 50대 1 정도 돼요. 왜냐? 그러니까 시험 과목 뭐라고 했습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이쪽. 근데 예전에 이명박 정권일 때 원래 구급 공무원은 초창기 이 태초는 보졸들을 위한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보졸들이 가야 되는데 뭐 오히려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행정법, 행정학 법이잖아.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과학을 선택해서 대신해서 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가 수학, 과학을 좀 잘했다라는 친구들은 한번 초급과 해서 공무원 된 친구들이 많았고 그때가 150대 1 정도까지 갔어요. 근데 이 선택 과목 제도가 지금은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어중이 떠중이들 모여서 150대 1이었다가 지금은 알차게 50대 1 정도예요. 그러면 과연 공무원 인기가 떨어졌기만 해서 50대 1로 된 거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또 하나는 대학생 기준이죠. 대학생들이 등록금 4년 동안 등록금을 냈는데 공무원이 되었잖아요. 첫 월급 높지는 않아요. 월급 얘기 좀 이따 할게요. 어쨌든 첫 월급 높지는 않은데 자기가 4년 동안 등록금까지 내면서 대학생 학사 자격 이제 졸업증까지 받았는데 요 월급 받으려고 내가 공무원 되었냐? 자괴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한테는 공무원이 인기가 없는 건 또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랑은 입장이 달라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주기적으로 온다. 안정성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거는 제가 만든 문장인데 저의 신형이기도 합니다. 9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뭐 왔나요? IMF 왔죠. 저희 집안도 IMF 많이 휘청거렸어요. 2000년대 중반에 신종플루 왔죠. 2010년도 초반에 메르스 왔죠. 최근에 코로나 왔죠. 자영업자분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휘청휘청거리죠. 일반 직장인들 옛날 때 90년대 초반에 하더라도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금융권들 IMF였을 때 다 잘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위기는 전염병이 됐든 금융위기가 왔든 어쨌든 위기는 옵니다. 요즘 트럼프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국 역사상 그 고용주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경영이 어려워서 안 자른 유일한 고용주가 국가입니다. 그 직원이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일탈을 하지 않고서는 잘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은 늘 매력적입니다. 금융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영업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공무원은 쭉 가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안 망하는 한은 공무원이란 직업은 있는 거죠. 안정성은 늘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반계 고등학교를 갔다 칩시다. 힘들게 대학 가서 힘들게 스펙까지 쌓아서 힘들게 고시 공부해서 합격하면은 9급인 거죠. 9급. 자, 1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차 정리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자제분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를 간다. 좋습니다. 제가 뭐 저주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안 갔다고 해서 저주하지는 않아요. 좋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를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 갈 수 있다고 해서 밀어넣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일반계 고등학교 안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를 가세요. 아무 학교나 가는 게 아니고 경쟁력 있는 학교를 가신다면 존중해 드립니다. 왜? 전국 경쟁이었고 남녀 경쟁이었잖아요. 그 경쟁을 뛰어넘으려면 경쟁력 있는 학교에서 배우셔야죠. 그래서 그냥 내 애가 턱걸이로 일반계 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고 해서 보내면은 내 애가 잘할 것 같을까요? 자, 만일에 이렇죠. 국영수 과사가 주요 교과죠. 국영수 과사를 다 잘해야지 상위권입니다. 국영수 과사 중에 한 과목 정도 구멍이 생기면은 나머지 4개 잘하고 한 과목 정도 구멍이 생기면 중상위권이에요. 두 개 정도 구멍이 생기면 중위권이고 한두 과목만 잘하면 중하위권이고 다 못하면 하위권이죠. 근데 내 애가 중학교 때 국영수 과사가 부족한데 일반계 고등학교를 갔다 공부해야 되는 게 국영수 과사고 대학 준비하는 것도 국영수 과사예요. 내 애가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중학교 때 지식을 쌓아서 고등학교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죠.
엄청난 노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반전을 일으키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원래 일반계 고등학교랑은 이렇게 제 학교를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스터 고등학교랑도 얘기를 하는데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랑은 솔직히 비교조차 안 해요. 설명도 안 할 건데 그냥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 요즘은 특성화 고등학교가 트렌드입니다. 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계 고등학교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지방권에 있는 학교들이. 그러니까 그냥 대학으로서는 다른 전국에 있는 학교랑 못 비빌 것 같으면 특성화 고등학교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일반계에서 특성화로 바뀐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직업계보가 뜨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북 다행입니다. 경북이 전국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이 가장 좋아요. 이 교육감. 그래서 얼마 전에 최근 방송입니다. YTN 임종식 교육감이 나와서 워낙 특성화 고등학교가 잘 되어 있고 취업도 잘 되고 하니까 YTN에서 교육감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왜 경북교육청은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냐 좋냐 이런 취지로 인터뷰도 하셨고요. 이러다 보니까 경북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 전환을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트렌드라고요. 여기가 비전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바로 이제 제 학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루하실까요? 그냥 이야기 듣듯이 들으시면 되겠죠. 제 학교. 일단 제 학교를 혹시나 아신다라고 하면은 키워드가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전국 1등입니다. 자, 보시면 13년 연속 전국 1위, 7년 연속 전국 1위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국은 서울 학교들 다 찍혔다는 겁니다. 한양공고, 수원공고 이런 학교들도 잘 찍히고 근데 요거는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원공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본인들이 전국 1등이라고 해요. 숫자는 저희 학교랑 비슷해요. 45명 정도였나? 작년도 기준으로. 근데 거기는 부사관을 포함을 시킨 숫자고 저희들은 부사관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부사관 없이 순수 국어 공무원만 45명이에요. 그러니까 부사관까지 포함시키면 저희는 60명, 70명이 넘어요. 그래서 실제로 찐 1등은 제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실까요? 2012년도 때 2명. 에게! 2명 됐는데 뭐 1등인가? 이때는 제도 초창기라서 티오가 3자리 났어요. 3자리 중에 2명이 우리 학교였던 거고 그 다음에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보시면 2014년도와 15년도가 학기죠. 이때가 1차 전습기 뭐냐? 저희 학교도 요때의 학생들은 공무원 보고 온 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냥 온 학생들이지. 얘네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공무원을 시킨 건데 3년 정도 시키니까 저희 학교도 이제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학생들도 한 1학년 때부터 우리 선배들이 공무원이 되는구나라고 봤으니까 좀 지원자도 많고 해서 한번 뛰었던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요즘 2019년 정도 되니까 전국에서도 공무원 가지고 상주공고 공무원 놀이공 학생들이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좋은 재원을 받으니까 합격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2020년도 때 배 이상, 배 가까이 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 학교는 지금 선순환 중입니다. 좋은 학생들이 와서 합격률이 높고 그러니까 또 좋은 학생들이 오고 약간 부족한 학생들이 와도 저희 학교는 노하우가 쌓여 있으니까 학생들을 만들어서 공무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직, 서울, 경북교육청, 기타 지역 포함해서 13년간 총 338명.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자, 보실까요? 저희 학교가 커요. 한 학년이 8반까지 있어요. 8반까지. 그러면 3학년까지 하면 24개 학급이죠. 요 규모가 솔직히 상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규모거든요. 그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 경북 도내 규모 2위 학급입니다. 1위가 저기 뭐 응해공고인가 거기가 25학급이고 저희가 24학급이거든요. 그죠? 근데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 3학년 졸업생 대비해서 합격자 수를 이렇게 보시면은 비율을 따지면은 작년도 보면은 26% 4명 중에 1명이 공무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45명 중에서 중학교 성적 올 A 학생도 와요. 그런 학생들이 또 돼요. 그러면 이런 똑똑한 학생들만 되나? 아닙니다. 절반 가까운 숫자들은 그냥 중학교 때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 심지어 하위권 학생들도 저희 학교 와서 만들어내면
공무원이 된 겁니다. 자, 저희 학교 학생들이 되는 공무원, 보졸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부모님들께서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일단은 보졸들만 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졸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못 쳐요. 저희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 애들만 칠 수 있어요. 마이스터 포함해서. 대학생들도 못 쳐요. 근데 저희들만 칠 수 있어요. 제한 경쟁입니다. 또 기술직입니다. 기능직 아니에요. 10급 아니에요. 요즘 10급 기능직 공무원 제도 없어진 지 오래거든요. 기술직이라는 직종이에요. 경찰직, 소방직, 행정직처럼 기술직에는 직종이고 국어 공무원입니다. 경쟁률은 7.2대 1입니다. 요 앞에 한 줄이 3, 6, 8분이거든요. 요 한 줄에서 공무원 한 명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 과목은 제가 국어거든요. 근데 국어가 없어요. 물리랑 전공밖에 없어요. 끝입니다. 그래서 전공 안에서는 두 과목을 치기 때문에 작게 보면 세 과목이고 크게 보면 두 과목인데 국어 안 치고요. 영어 없어요. 한국사는 자격증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난이도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치는 요 제도 안에서는 여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여학생들도 거의 없고 전국적으로는 저희 학교가 공무원 분야에서는 전국 1위 경쟁력이 있죠. 어느 정도냐? 저희 학교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작년도 45명 된 학생들 중에서 이제 원서 접수할 시기가 되면은 딴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왜 전화가 오냐? 경주공고 학생들 원서 어디 내요? 물어봅니다. 왜 물어볼까요? 본인들은 피하려고요. 자기네들은 소수 몇 명만 애지중지 3년 키워서 공무원 준비를 해놨는데 저희 학교가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보다는 월등히 애들이 잘해요. 그만큼 만들어 놓거든요. 부딪혀 놓으면 떨어지면 3년 농사 망치잖아요. 그래서 피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45명 중에서 10명 정도는 경쟁률이 몇이냐? 1대1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돼요. 그 정도의 클래스고 올해 시험 11월에 있어요. 근데 이미 원서 접수는 끝났어요. 적지 않은 수가 1대1입니다. 저희 학교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 저는 국어기 때문에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는 상주 쪽에는 같은 재단의 학교가 옆에 있는 중학교밖에 없어요. 남산 중학교라고. 그러면 저 같은 보통교과생들은 중학교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국어지만 이 국어라는 과목이 이렇게 견두리 과목 취급받는 게 처음이에요. 공고에서는 국어가 주요 교과가 아니에요. 국영사과가 주요 교과가 아니에요. 전문 교과가 주요 교과예요. 근데 이 전문 교과생들은 중학교를 못 가죠. 그러면 쌤들은 평생 여기 계세요. 그러면 노하우가 이어져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희 학교 교육에는 사교육이 없어요. 저희 학교가 사교육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사립학교라는 표현이 혹시 뉴스를 많이 보시면 뉴스는 원래 사건 사고밖에 없으니까 안 좋게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립학교가 명문학교는 아니다. 근데 명문학교들을 보면 다 사립학교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노하우가 이어지고 선생님들이 공무원이라는 마인드보다는 여기 학생들을 위해서 갈아 넣어요. 공립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선생님들 공립학교는 솔직히 비하하는 같은 부족에 있어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 학교가 좀 어렵다? 딴 학교 신청합니다. 딴 학교 가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제 학교생들은 이 학교가 학생들이 잘 돼야지 학교가 잘 되니까 본인들이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회사처럼 학생들 공무원 많이 보낸다고 해서 회사 일반 사기업처럼 인센티브를 받냐? 뻥이거든요. 진짜 순수 열정으로만 다 하는 거예요. 자, 물리라고 있죠. 우리 학교 물리생 두 분이세요. 이분이, 자, 먼저 요분은 경북대 출신입니다. 이분은 일찌감치 10년 이상 저희 학교 근무하면서 이 공무원 물리 성과에 이분이 같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의 물리계 1타 강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은 힘들게 모셨습니다. 이분은 대학원 학위만 2개 있고요. 카이스트 연구원 출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리에 힘을 실는 이유가 그만큼 학생들 공무원 합격에 힘을 주기 위해서 저희 공고라고 해서 선생님들 교사진이 약하지가 않아요. 저희들도 지금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혹시나 뭐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오히려 지역권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을 좀 안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의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꾸준하진 않지만 전국 단위 모집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학생들이 오고요, 부산에서도 학생들이 오고, 심지어 저 멀리 예전에 파주에서도 왔어요. 그럼 그 애는 집에 언제 갈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그렇게 멀리서도 찾아오는 학교가 저희 학교입니다. 방송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 표현이 좋지 않아요? 경북 상주가 붙으면 취업 걱정 없는 학교래요, 명문학교. 그러면 상주에 계신 분들은 그 명문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는 거고요. 뭐 그 다음에 김천구미 아니면 근처에 있는 지역 학생들은 얼마나 좋아요? 각각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맞죠? 오늘 받으신 유인물 중에 정말 따끈따끈한 기사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따끈따끈한 기사죠. 시골 조선일보 한 면에 이 정도로 차지해서 저희 학교 기사가 떴어요. 요 기사 내용은 좀 이따가 얘기할 텐데 일이 전국 단위로 되니까 여기 기사 실리니까 중앙일보, 동아일보 전화도 많이 왔어요. 몰랐다, 알고 싶다, 이렇게 많이 문의가 왔고, 처음에 이 조선일보 기자도 몰랐다, 저희가 광고를 한 번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고를 보고 이런 학교가 있는지는 솔직히 몰랐다 라고 해서 여기 기자가 상주 지역 취재 기자가 아니고 서울 취재 기자가 일부러 서울 본사에서 시간 내서 우리 학교 와서 인터뷰해 가서 만든 기사예요. 이 기사 내용을 좀 이따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만 되냐? 아닙니다. 제가 공무원을 좀 초점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공기업, 대기업, 뭐 부사관, 일반 취업 다 되는데 이것들은 지금 받으신 그 팜플렛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대기업, 부사관 이런 것들은 다 팜플렛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좀 이따가 취업 프로그램 얘기할 때 좀만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올해 선거입니다. 올해. 지금 현재 9월 27일이죠. 뭐 솔직히 27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17일 이후에는 업데이트가 없으니까요. 공무원은 벌써 4명이에요. 3명이 졸업생이고요. 1명이 재학생인데 졸업생 공무원 된 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리고요. 요 이대영 학생, 요 학생은 재학생인데 요의 학생이 된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기술직 공무원 그 2과목 치는 거 그걸로 든 게 아니에요. 요 친구는 5과목 치는 시험을 든 거예요. 이 친구가 공무원반이었다가 그냥 나와서 있다가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한번 쳐봤대요. 된 거죠. 내공이 있으니까 되죠. 5과목을 치는데 된 겁니다. 이런 학생 처음 봤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4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보세요. 뭐 전공사 6에 도로공사 2. 공기업, 시내 직장이라고 불리죠. 대학생들은 공무원보다 공기업 선호도가 좋아요. 왜? 친구는 공무원같이 약간 안정적이면서 월급은 사기업만큼 받으니까 성과급 잔치 이런 거 들어보셨죠? 대학생들이 난이도보다는 저희 학교가 훨씬 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쉬운 건 아니지만 저희 학교 안에서도 좀 많은 주기가 필요하겠지만 일반계 고등학교를 갔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공기업 가고 싶다,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저희 학교가 오히려 더 좋은 길이고, 그 다음에 부사관, 강소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냥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에 준하는 내실이 있는 기업을 튼튼한 기업이라고 해서 강소기업이라고 해요. 강소기업 한 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사관만 21명입니다. 부사관 얘기는 좀 이따가 하겠지만은 부사관 된 학생들도 저희 학교 안에서 하위권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말에서 무슨 말이냐? 만일에 자제분이 일반계 고등학교를 갖다 칩시다. 저도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전교 석차에 한 20등 정도만 특별반 운영하잖아요. 서울대반, 연고대반. 나머지 학생들은 방치잖아요. 이 성적에 대학 가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상위권 학생들도 길이 있고요, 중위권 학생들도 길이 있고, 하위권 학생들도 적성에만 맞으면 길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저희가 케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만일에 저희 학교 말고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시겠다라고 하면은 그 학교가 전국적으로 그 특성화 고등학교 안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를 가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상주가 아니타지라고 치시면 네,
타지 안 보내고 싶다. 그냥 우리 지역권에 있는 학교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권에 경쟁력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있으면 말을 안 할게요. 근데 그냥 눈앞에서 봐야겠다. 부모 욕심이죠. 오히려 기숙사에 보내놓으면 여기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부모님들, 학생이 부모님 퇴근보다 덜 지치고 오잖아요. 맞죠? 본인이 케어 안 되면은 같은 지역에 냅둔들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런 식으로 부모님께서 지역 제한을 해버리시면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학교가 절반이 날아가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를 갔다고 친다면 경쟁력 있는 학교를 가시라는 건데 저희 학교가 공무원은 전국 1위지만 전 분야에서 전국 1위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저희 학교가 상위권 학교이기는 확실합니다. 자, 공무원 얘기를 좀만 더 드려볼게요. 공무원. 이 기술직 공무원, 이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명칭 자체를 누가 만들었냐?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마이스터, 특성화 이런 명칭을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었거든요. 이때 고졸 기술직 공무원이 생겼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 때 걱정했어요. 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고졸 취업보다는 분단형 여자 취업 쪽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럼 나라의 재원은 한정적인데 이 고졸 쪽에서 빼고 경단년 쪽으로 넣으면은 혹시 공무원 티오가 줄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웬걸 다행히 이어나갔습니다. 그 다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혹시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유지를 했고, 참 이름 거론하기 죄송하신 분이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도 짧았지만 그 대선 공약이랑 그다음에 취지를 보면은 뭔가 특출난 성과는 없었지만 고졸 취업을 기조를 유지를 하셨습니다.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대통령이 당선이 되신 거잖아요. 그냥 보궐선거로. 그러니까 뭐 이제 공약집을 뒤져봐도 공약집 자체에서는 교육계는 딱히 자세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경기도지사 때 자료를 찾아봤어요. 원래 사람 성향이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도지사 때 고졸 취업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 정치 얘기 살짝 할게요. 어느 정당이 되든 간에 명분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정권은 어느 정권이든 취업률에 예민하죠. 근데 사기업한테 취업률 높이라 라고 해서 쉽게 높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한 번에 취업률 높이기 가장 좋은 게 정부 차원에서 뭘까요? 공무원 채용입니다. 공무원 채용을 확 해버리면 취업률이 높아지잖아요. 자, 공무원이 근데 또 두드려 맞는 것도 공무원이에요. 나라 재원이 방입니다. 악쓴다. 공무원 수를 줄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누구냐?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셨냐? 끝났을 때는 오히려 증가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줄이지를 못해요. 뽑으면 뽑았지. 보실까요? 역대 공무원 증가 현황 보면 늘 늘었어요. 한 번 딱 줄었죠. 언제? 김대중 대통령 때 IMF 때문이죠. 이때도 공무원을 자른 게 아니에요. 퇴직 하신 분을 신규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줄었던 거지 잘리진 않거든요. 공무원이 한 번 준 거 말고는 지금까지 계속 늘고 있죠.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절대 줄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까지 고졸 공무원 요 제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워딩을 한 적이 없지만은 예상할 수는 있죠. 쉽게 줄이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는 취업이지만 우리 학교는 명품 취업이라고 명명을 한다면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쨌든 저희 학교는 능력도 있고 노하우도 있죠. 다른 학교에서 저희 학교 공무원 가지고 배우려고 오는데 알려는 줘요. 제가 뭐 비밀을 하진 않아요. 다 알려줘요. 근데 접목하지를 못해요. 왜? 일단 선생님 열정은 저희 학교만큼 발휘할 수도 없고 이 노하우라는 거는 말로서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각적이잖아요. 선생님들이 원서 낼 때 지역 안배 기가 막힙니다. 감으로도 이 친구 여기에 될 것 같다. 작년 얘기를 해볼까요? 경쟁률이 단 2대1, 3대1인데 유일하게 5대1 지역이 있었어요. 10대1인가? 포항 지역이었는데 한 명 뽑는데 기계과 학생이었거든요. 걱정이 많았죠. 그 한 자리 저희 학교 학생이 차지했어요. 10대1이었나? 어쨌든 5대1 이상이었긴 했는데 그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웃기죠. 아까 전에 대학을 그렇게 디스해놓고 왜 대학 얘기냐? 우리도 대학을 간다 이겁니다. 혹시나 자제분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랑 고민하고 있다. 마이스터는 이 마스터에 대한 표현이 마이스터거든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스터인데 마이스터는 취업 맞춤형 고등학교거든요.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에 자율성이 보장된 학교가 자사고, 자본고라고 하면은 취업 계열의 자율성이 보장된 학교가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간다면 취업률 자체는 솔직히 저희 학교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보다 높은 게 사실이에요. 다 취업시켜요. 하지만 대학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 과정이 너무나 취업 맞춤형으로 뒤틀려 있기 때문에 얘가 만일에 대학을 가고자 하면은 그 학교 선생님들은 대학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 가고자 한다면은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이 수학점이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마이스터는 그냥 속 쉽게, 그냥 속 편하게 대학을 포기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학교는 절반이 대학을 갑니다. 자, 대학 선택지,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서 대학만 보는 게 아니고 저희 학교에 와서 대학이라는 선택지를 하나 더 갖자라는 겁니다. 보실까요? 자, 우리만의 매력적인 선택지를 라는 건데, 자, 저희 학교 학생들도 절반이 대학을 가고, 심지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지금 4년제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끝났거든요. 저희 학교 학생들도 적지 않은 수가 원서를 냈어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가는 대학 방식이, 이제 뭐, 요거 말고도 더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게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라, 그 다음에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 흔히 선취업 후진학 제도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학교 애들은 수능으로 대학 가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수능 준비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모집으로 가는데 먼저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얘기를 하면 아까 전에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이미 2017년도 때 대학교 입학 정원이 초과되었고요.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 와요. 학생들 보내달라고. 취업하지 말고 대학 보내달라고. 그렇게 대학교가 누구나 갈 수 있거든요. 저희 학교 학생들도. 그러면 이제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라고 대학교에서 TO를 따로 내줘요. 요즘은 대학도 워낙 전형이 많아요. 그럼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면 특성화고도 애들만 낼 수 있고 일반계고 특별전형. 그러니까 보통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라고 하면은 일반계고 특별전형이 따로 있어요. 그럼 일반계고 학생들이랑 특성화고 학생을 구분해요. 또는 일반 전형이라고 해서 뭉치면은 특성화고랑 일반계고 학생이랑 섞이는데 내신의 손해가 없어요. 볼까요? 청주대학교 입학생각입니다. 누군가가 특성화고 2등급이면 일반고 2등급이랑 동점자가 인정되나요? 청주대 답변이 네, 다르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중부대학교 얘기가 특성화고 3등급은 일반고 3등급이랑 같은 점수인가요? 네, 같은 점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손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생각해 봅시다. 9등급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애가 일반계고 가서 3등급을 받는 게 쉬울까요? 저희 학교 와서 3등급 받는 게 쉬울까요? 아무래도 우리 학교가 그렇지 않을까요? 대학 선택지로도 저희 학교가 좋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나온 경북대 올해 원서 접수 그 전형 자료입니다. 일반고는 요런데 원서를 낼 수 있다. 보조 재직자만 못 낸다지만 특성화고도 똑같아요. 차별이 없는 거죠. 대학도. 그 다음에 내신 석차 이렇게 반영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특성화고는 이렇게 반영하고 일반고는 이렇게 반영하라는 얘기가 없죠. 그냥 이렇게 점수를 내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선택지로도 우리 학교가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 친구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홍보부장인데, 저희 학생 홍보부라는 부서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어린 남자 원정대라고 방송에 나왔거든요. 요 뒤에 있는 게 접니다. 근데 요 친구가 성적이 좋은 애가 아니에요. 그냥 저희 학교에서 한 3등급 정도 공무원 홍보가 왔는데, 공무원은 생각보다 얘가 그냥 성적이 잘 안 올랐거든요. 근데 대학을 가겠대. 어디 가냐? 울산대학교에 갔습니다. 울산대학교 문 안 나와가시죠? 재단이 현대입니다. 울산대학교 의대생들이 서울 아산병원에 가죠. 그러니까 사립대긴 한데 저희 학교 학생들도 울산대 이제 이런 학교도 가고요. 그럼 보통 어디 가냐? 나중에 팜플렛을 보시면 대학교 리스트가 있는데 솔직히 와닿는 대학교명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저희 학교 상위권 애들은 공무원이 되죠. 그러면 오히려 중위권 내지 중하위권 애들이 대학 가는데 간다는 겁니다. 직업부 가고요. 그 다음에 옛날 얘기지만 농협대 가서 농협 직원 된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통대 가서 공기업 간 애기도 있고, 그러니까 대학도 가고요.
이게 일반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쓰는 대학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 대학 상담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게 공짜고요. 요게 돈을 내는 유료입니다. 공짜인데 요 공짜는 빼고요. 요 유료 프로그램 올해 저희 학교가 도입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경북권의 경북권의 학교들인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경산제일고가 있는데 여기는 금융계 특성화라서 저희 학교랑 좀 다른데 이거 빼면은 저희 학교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저희 학교가 대학교 진학 상담에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대학 상담할 때 선생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원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한 학생, 그러니까 성적이 좋다고 해서 다 공무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취미에 이제 적성이 공무원에 안 맞을 수 없잖아요. 내신 2등급 학생이 저랑 상담했어요. 근데 얘가 바보같이 수능 응시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능 최저 보는 데는 지원을 못하고 수능 안 보는 데로 있는데 금호공대, 영남대 이런 데를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 경쟁력 있는 학교들 다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 전형은 뭐냐면 성취업 후진학인데 저희 학교 목표가 일단 취업이잖아요. 그럼 취업 먼저 해라. 취업하고 3년 지나고 나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면은 취업 후진학 제도로 대학을 갈 수가 있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정원 외로 뽑습니다. 정원 내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죠. 서울대는 없어요. 하지만 고려대 있고요. 이런 유수 학교들이 선취업 후진학으로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복 회로를 한번 돌려봐요. 내 애가 공무원이 되었어. 근데 인생은 한 번인데 대학을 보내고 싶기도 하잖아요. 대학하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 사례가 있습니다. 선취업 후진학으로 간 경쟁률이 5.8대 1인데 보통은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안 보고 직장 관련된 서류 몇 가지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만일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로서 대학을 간다 하면은 보통 몇십 대 1이잖아요. 그거 치고는 이렇게 선취업 후진학 가는 게 이것도 좋은 선택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9년에 서울, 2017년에 서울, 그 다음에 2018년에 기능대회 입학한 학생이 있는데 합격하고 나고 공무원 다니면서 대학도 갔습니다. 이 친구는 경희대를 갔고요. 이 두 학생은 동국대학교를 갔어요. 그럼 뭐냐? 공무원이자 경희대생, 공무원이자 동국대생. 이 친구는 기능대회 통해서 우수기업 가서 우수기업 다니면서 동국대생이 되는 거예요. 선취업 후진학제도 저희 학교도 실제 사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교가 왜 이렇게 잘하냐? 자, 먼저 4개 학과를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취업 프로그램을 얘기할 거고 내실 있는 운영을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전공 얘기를 할 건데 저희 학교가 4개 전공이 있습니다. 토목과, 전기과, 건축과, 기계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아셔야 될 게 들어오면 길이 다를 거예요. 내신도 섞이지 않아요. 여러분, 자제분들의 중학교 성적은 저희 학교 들어오면서 이제 소멸됐어요.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고등학교 성적만 가지고 하는 건데 내신도 섞이지 않고 공무원도 여기에 들어오면 토목직 공무원이 된 거고 여기는 전기직 공무원, 건축직 공무원, 기계직 공무원 직종도 달라요. 다르고 그 다음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물론 입학 성적 기준으로는 가진 높은 과와 가진 낮은 과가 존재는 하긴 하겠지만 길이 다르기 때문에 유수에 비슷한 과가 있는 다른 학교랑 비교해봐도 저희 학교가 경쟁력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게 혹시나 부모님이나 학생들 중에서 다른 학교 설명이나 다른 학교 정보를 아시는 분,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어떤 학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고교학점제 도입 중이잖아요. 대학교처럼 학점제로 하니까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과로 들어와라. 그러면은 학교 다니면서 요과로 전과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교가 있어요. 전과, 학과를 바꾸고 싶다. 참고로 저희 학교는 전과 제도는 없어요. 그냥 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입학을 하시면 끝까지 졸업할 때 이렇게 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학교가 왜 전과 제도로 운영하지 않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대학교 제도를 고등학교에 접목시킨 게 고교학점제인데 대학교는 4년을 다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더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 전공이라든가 전과를 해도 뒤늦게 전공을 이수를 해도 내실이 교육이 되죠. 근데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전과 다니면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졸업장만 학과를 바꾸는 밖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오히려 전과라고 전과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장점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는 그리고 고교학점제라는 제도 자체가
아직까지 의구심이 있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종과제도 운영하지 않고 그냥 내실있게 3년을 가르치자 이 취지에서 종과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자, 먼저 토목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과별로 6명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토목과 선생님이시고 색깔이신 분이 부장 선생님이세요. 요분들이 학생들을 지도를 하시는데 저는 국어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요 전공 선생님이 직접 얘기하는 영상을 잠깐 보시죠. 옛날에 이름이 토목시스템과 2년 전의 이름인데 그거를 먼저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그러면은 학과 소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봅니다.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토목 시스템과라는 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상주공업고등학교 토목시스템과는 어떤 과인지 소개해 주시죠. 우리 토목시스템과는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친환경적인 공간을 창출하고 국가기관 산업 중에 하나인 토목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라고 해. 특히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는 토목지 공무원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 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대기업 분야에서도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해가지고 명품 취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과라고 해. 우리 토목시스템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졸업할 때 평균 5개 이상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졸업을 해. 네. 아까 그분이 최정훈 선생님이신데, 자, 토목과는 말 그대로 취득 자격증은 토목 관련된 뭐 측량이라든가 건설인데, 이게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건축과랑 합쳤을 때 토목이랑 건축은 합쳐서 건설 분야라고도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더라도 건설 관련된 학과를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 관련된 공기업과 각종 기업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좀 이따가 얘기해도 되는 거고 지금 얘기해도 되는 건데 토목, 전기, 건축, 기계가 있다라고 했죠. 중학교 때 아무도 안 배웠어요, 이거를. 맞죠? 지금은 적성을 논하기는 뭐 하죠. 애는 전기가 적성이라서요, 또는 기계가 적성이라서요. 이거를 만일 혹시나 부모님이 관련된 가업을 하신다든가 그걸 보고 배운 게 있으시면 모를까. 그냥 생판이면은 그냥 뭔가 적성을 논한다기보다는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를 맞춰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과 역시 6분의 선생님이시고 서재교 선생님이 전기과 부장 선생님이신데 역시 요 영상은 2년 전 영상이라서 부장 선생님이 다른 분이 인터뷰를 하실 건데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그러면은 학과 소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봅니다. 전기 시스템과는 다른 과들과 같지만 이제 더 뜨거운 열정을 그냥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또 전기 시스템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전기 시스템과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전기 시스템과는 4차 산업시대로의 변화와 IT 강국으로서의 명성을 바탕으로 미래 스마트 제조 산업을 이끌 전기전자 분야 특성화 학과야. 전기와 전자 분야는 현재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자 미래에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이에 발맞춰 우리 전기 시스템과는 디지털 교육과 각 분야와의 융합 교육을 추구하여 미래 인재 양성에 최적화되어 있어 전기 시스템과에서는 전기 전자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미래 산업의 핵심 주요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있어 이를 통해 공무원, 대기업 분야 등과 같은 명품 취업 성과도 달성하고 있어. 네. 전기 시스템과라고 적혀있지만 전기 전자 분야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전기와 관련된 전기 기능사, 승강기 기능사 이런 자격증도 따고요. 그 다음에 전기 관련된 공무원, 공기업 이렇게 다 되는데 예전에 저희 학교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옛날에 철도전기과라는 명칭이 있었어요. 거기가 전기과인데 철도라는 분야는 빼고 전기만 이름이 남겼는데 그래도 혹시나 철도 관련된 그런 조금 생각이 있으시면은 한번 제가 그때 담당 쌤한테 여쭤보니까 아직까지 길은 남아있다. 학생이 희망을 하면은 길은 남아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청리, 상주의 청리 지역에 들어올 때는 SK 산하기관이었는데 지금 이름 바뀌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그 2차 전지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엄밀하게 말하면 화학이거든요. 그러면 직접적이지는 않은데 그래도 MOU는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 계열로도 저희 학교가 2차전지 요즘 또 신생 산업이기도 하니까 거기에도 좀 학생들을 보내려고 전기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 건축 목공 시스템 건데 그냥 건축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여기 6분의 선생님이 계시고 신익희 선생님이 부장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분의 설명을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과 소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봅니다. 네, 제가 다니고 있는 건축 시스템과는 아주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 저희 건축 목공 시스템과에 대해 한번 알아보시죠. 건축 목공 시스템과는 어떤 과인가요? 우리 건축 목공 시스템과는 사람을 위한 디자인으로 친환경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학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건축 설계, 건축 목공에 특화된 학과야. 국내 유일 최대 규모의 자동 집진 시설을 자랑하는 목공 종합 필수공도 마련되어 있어 쾌적한 최첨단 교육 환경이 가능하며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공무원 성과뿐만 아니라 매년 경북 및 전국 기능 경기대에서도 동탑을 수상하는 등 최상위권 입상 신청을 내고 있어. 아우, 잘 보고 왔. 네, 건축과죠. 말 그대로 건축 관련된 자격증, CAD라든가 목공이라든가 자격증을 따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건축 계열된 공무원과 이런 데를 되는데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목과랑 연계해서 건설 분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잠깐만 별도로 얘기를 드리면 여기는 다른 거랑 다르게 경북교육청 공무원으로도 많이들 지원을 해요. 왜냐하면 교육청에 보면은 학교가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신축 건물이 지어지면은 그걸 감리를 보는 게 공무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공무원으로도 많이 간다라는 건데 어차피 지방직 공무원이랑 시험은 같은 날을 치기 때문에 둘 다 갈 수는 없고요. 하나만 선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계 시스템과인데 여기 6분의 선생님들 중에서 김윤중 선생님이 이제 부장 선생님이 되는데 여기는 명칭이 아까 전에 스마트 토목과처럼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기계과인데 원래부터 기계과였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자동차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동차과라는 인식이 좀 있어서 근데 애 자동차 뭐 정비시키기 싫은데 이런 것 때문에 좀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냥 기계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영상에서는 그냥 자동차 기계과 당시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과 소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자동차 기계과에서는 많은 학생들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자동차 기계과에 대해 알아보시죠. 선생님, 자동차 기계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자동차 기계과는 변화하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 분야의 인재 및 기계 분야 전문가 양성에 특성화된 자동차 기계 분야 학과라고 합니다. 자동차와 기계 분야의 맞춤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는 미래의 자동차 개발에 걸맞은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계과만의 별도의 시스통 시축계획이 있을 만큼 최첨단 시습 환경을 구축하고 있고 내실에 있는 시습 교육을 바탕으로 전문 기술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잘 봤습니다. 네, 조금 이따 시설 투어를 하시겠지만 요 건물이 기계과 건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격증도 기계 관련된 자격증을 따고요. 공무원도 기계직 공무원, 그 다음에 기계 관련된 내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토목이든 전기든 건축이든 기계든 간에 어떤 학과든 선생님들이 잘 커리큘럼대로 잘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4개과의 특징이 이렇게 다르구나 정도만 파악하시고 혹시나 성적을 따라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본인이 희망하는 희망 진로를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개과 설명은 끝났고요. 그러면 저희 학교가 왜 이렇게 잘하냐? 5트랙이라는 저희 학교 취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5개 취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학교 안에 들어오고 나서 바꿔도 되고요. 4개 과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도 공무원반이 있고 전기과에도 공무원반이 있고 건축과도 있고 기계과도 있고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 하다가 공기업으로 바꾸고 싶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취업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무원반부터 얘기를 드리면 공무원반이 아무래도 요즘 부모님들 때문에 선호도가 가장 높아요.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중학교 때 성적은 이제 중요치 않아요.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1학년 때부터 바로 공무원반이 운영이 되지는 않고 1학년 때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1학년 때 말 또는 2학년 때 초반에 학과별로 편성이 되는데 학과별로 약간은 기준은 좀 다르지만은 보통은 내신 성적 50% 이내 편성을 합니다. 이거는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보졸 기술직 공무원 지원 자격 조건 자체가 내신 성적 50% 이내 학생들만 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 4개 과도 기본적으로는 50% 이내 학생들을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종은 뭐 국가직 준비하는 학생들도 가끔씩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각 과별로 지방직 공무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물리랑 전공 시험밖에 없기 때문에 전공은 전공학과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시고요. 물리는 연교시라든가 야자 때 특별반 운영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공부 안 하려고 저희 학교 오면은 피부입니다. 저희 학교도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보다는 월등히 일반계 고등학교만큼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기업반은 세 번째 대기업반이랑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기업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고 그 다음에 각 회사마다 취업 조건이랑 이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기업이나 대기업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인적성 시험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인적성 시험이라든가 NCS 시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만일에 공개 체육 시즌, 공채 시즌이 되면은 여러 군데가 나면은 거기에 맞춰서 원서를 배개합니다. 그때 회사에 맞춰서요. 그러면 면접도 봐주고 특별한 뭐 이제 어떤 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맞춤형으로 지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해외 취업도 잠깐만 말씀드리면 해외 취업도 보통은 회사랑 연계해서 글로벌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계과 학생인데 용접 자격증을 따서 회사 통해서 호주에 취업을 나갔어요. 그래서 용접은 저희 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더 인정을 받는 분야긴 한데 월급이 월 500씩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취업은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이런 다양한 분야에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사관반은 말 그대로 부사관도 시험이 있고 체력 검증이 있는데 부사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저희 학교 안에서 하위권 학생들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제 부사관을 희망하는 친구가 있다면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 요즘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끼리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부사관과가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과랑 우리의 취업 프로그램이랑 뭐 차이냐? 거의 없어요. 우리도 하사로 인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도 같이 해결이 되고요. 근데 만일에 저희도 보면은 군대를 가고 싶어서 하사를 꿈꾸고 왔지만은 막상 인관에서 그 훈련소가 나와도 적성에 안 맞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중간에 관두고 나오는 학생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러면 A라는 학생은 모 학교 부사관과를 나왔고 B라는 학생은 저희 학교 예를 들어서 기계과를 다니면서 부사관 프로그램을 다닌다라고 했을 때 둘 다 합격을 해서 갔는데 둘 다 적성이 안 맞아서 관두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A라는 학생은 전공이 부사관입니다. 근데 적성이 안 맞으면 큰일 났죠. 근데 저희 B라는 학생은 전공이 기계고 부사관 적성이 안 맞다. 그럼 뭐 합니까? 기계 관련해서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격증을 따놓으니까. 그래서 저희 학교는 길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본인이 희망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전국 기능 경기대회가 끝났는데 이제 저희 학교 와서 기능대회라고 이제 기능반에 들어오면은 기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스킬이기 때문에 도제식으로 알려드리거든요. 스킬을. 그러면은 경북 기능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거기서 금운동에 입상을 하면은 전국 기능대회 출전 자격이 돼요. 그러면 전국 기능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보통 금상으로 입상을 하면은 거기에서 맞춰서 대기업에서 특채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기능반은 기능을 통한 대기업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전에는 이제 기능을 통해서 삼성 계열사를 합격을 했고요. 잠깐 여담을 하면은 금메달을 따면 2년치 그 직종에 금메달 딴 사람끼리 국가대표에서 선발전을 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면은 국제올림픽, 기능올림픽에 출전을 하고 거기에 동메달 이상을 따면은 군 면제가 되죠. 스포츠 올림픽처럼.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저희 학교에서 국가대표를 2명을 배출을 했지만 입상은 못했거든요. 네, 이것도 하나의 길이 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잘하냐? 선생님들이 뭐 이런 거는 뻔한 멘트일 수도 있지만은 솔직히 선생님들이 갈아 넣어요. 다
방학 때도 나오고요. 주말에도 나오고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AI 면접도 진행이 되고요. 지게차 자격증이 좀 더 본관에 가서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드론 자격증. 민간으로 드론 자격증 따려고 하면은 돈 200 드시는 거 아시죠? 저희 학교에서 만일에 여기 잘만 준비를 하면은 드론 자격증도 취득할 수가 있고, 전문교과 빼고 보통교과 선생님들입니다. 훌륭한 교사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7위 3주가 아니고 타지라면 어떠냐? 일단 구미 지역은 통학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지금 현재 2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선은 그에 비해 달라져요. 희망하는 학생들의 거주지를 연초에 파악을 해서 노선을 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에 못 올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구미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구미 지역 이외의 학생들은 어떠냐? 기숙사가 제공이 됩니다. 기숙사. 근데 비용은 비싸지가 않아요. 뭐 비용 얘기는 바로 이어서 얘기해 드릴 텐데, 비용은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숙사 비용은.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제공이 되는데, 점심은 어차피 무상급식이니까 아침은 아침, 저녁 비용만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말에 필요하다면 제외하실 수 있고요. 학생들께서 얘기하면 휴대폰 사용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뭐 애들 좋아하는 얘기지만은 근처에 우리 학교 매점도 들어왔거든요. 카드 됩니다. 네, 카드 되고요. 자, 기숙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오시면 주소를 저희 학교 주소로 옮겨 놓으시면 상주시에서 돈을 줍니다. 돈 중요하죠. 입학 준비금 한 번이지만 30만 원 줍니다. 비슷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입지원금으로 기숙사 실비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숙사 비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모팀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가 2가지가 있는데, 먼저 반전 책임인데, 요 학생이 중학교 때 성적이 좋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 그냥 기술이나 배워라. 이때는 저희 학교 공무원 그런 느낌이 없었던 때였거든요. 그 기술이나 배워라 라고 해서 그냥 기술이나 배우려고 일반 이제 저희 학교로 왔는데, 보니까 새 출발이거든요. 토목, 전기, 건축, 기계 이거를 아무도 안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국영수, 과사. 저도 국어지만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는 난이도가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만 하니까 되거든.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하니까 되거든. 근데 우리 학교 공무원 그러니까 나도 공무원이라는 걸 해볼까 해서 했더니 경북교육청 공무원이 된 겁니다. 뒤에 대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 선서를 본인이 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난리가 났죠. 사교육 하나 없이 고등학교 보냈는데 공무원이 되었다니. 그러니까 그냥 둘째 동생을 일반계 고등학교 가고도 남았는데 의도적으로 저희 학교를 보냅니다. 공기업이 됐습니다. 형제가 공무원 공기업이 된 게 저희 학교예요. 자, 이 친구 중학교 때 올 A 성적입니다. 공무원 보고 놀았거든요. 근데 멘탈이 약해서 내신이 좋았는데 경북교육청 공무원 시험 쳤는데 한 문제로 떨어졌어요. 경직된 저희 학교. 근데 이때는 지방직도 따로 쳤는데 한 문제로 또 떨어졌어요. 제 학교. 그래서 대학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전공쌤이 너 묻지도 말고 여기 회사, 요 기업, 디트로, 대구도시철도공사 내라. 그냥 선생님들이 막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냐? 합격을 했습니다.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냥 만들어 준 겁니다. 저희 학교는 불이 꺼지지 않는 학교라는 명칭이 있는데 요 기자가 놀랐습니다. 왜? 자기는 기자 신념 자체가 자기는 학교는 학생들을 빡세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학교들은 느슨하게 가르치려고 한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 눈먼모습을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생각을 해서 기사를 쓰신 거예요. 그 학교가 저희 학교입니다. 밤에 안을 보셨다. 불이 켜져 있어요. 제 보트라는 의미가 이해가 되실 거죠. 저희 학교 시설 좀 더 보시겠죠. 넓죠. 자, 잠깐만 요거 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특별 전형을 원서를 접수를 하고요. 11월에 일반 전형 원서 접수를 하는데 요거는 다른 학교랑 또 똑같아요. 근데 공통점 뭐냐? 다 내신을 보는데 면접을 보지 않아요. 그냥 국영수, 과사, 기가, 역사 요 7과목만 봐요. 저희는 3학년 1학기만 봅니다.
1학년, 2학년 성적 보지 않고요. 3학년 1학기 성적만 봐요.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일단은 특별전형일 때는 학과 전공의 90%를 모집하고 일반 전형일 때는 10%를 모집하는데 혹시나 특별전형일 때 마이스터를 내고 떨어지면 일반 전형일 때 우리 학교를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 학교를 지원을 희망한다라고 하면은 각 지역별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카운팅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이건 그냥 수선제인데 특별 전형일 때는 희망하는 학과까지만 원서를 내도 되고 일반 전형일 때는 무조건 40만까지 내야 되는데 보통은 다 일지망선에서 결정이 나요. 그래서 저희 학교를 만약에 희망을 한다면은 저희 학교는 원서를 받아놓고 불합격 처리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요. 혹시나 저희 학교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기만 되면은 만일에 저희 학교에 안 될 것 같으면은 저희 학교 힘들 것 같으니까 딴 학교 내세요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해드릴 테니 저희 학교가 1순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무조건 제 학교를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이수 기준일은 특별전형일은 10월 2일 요즘까지 무단 결석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10월 31일까지 무단 결석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잠깐인데 그 특별전형일 때는 지역활동제로 상주 학생들은 104명은 우선 선발하는데 이게 타 지역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건 그냥 제도상으로 넣어놓은 거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 유튜브랑 인스타 있어요. 보시면 저희 학교 다양한 활동을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 DM 보내시면 제가 읽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는 DM 보내시면 제가 간단한 것들은 답변할 수 있고 페이스북도 있는데 팬에는 확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DM을 보내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투어를 하는데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너무 길게 해서 계속 끊으라고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혹시 지루하셨나요? 지금 1시간 30분이 흘렀어요. 한편 이야기죠. 격식 차린 설명에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할 얘기는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팩트로 얘기를 했고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선택은 부모님들께서 하시겠고 학생들의 의사를 들으셔야겠지만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지금 요 시기 때 저희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찬스입니다. 이 보조기술직 공무원만 하더라도 먼 미래에도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 선택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제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감 선생님 인사 말씀 듣고 할 텐데 이제 상주 투어 투어 하실 때 내객과 시설 약간 샘플이지만 살펴보시고 충분히 살펴보시고 기숙사 시설도 보실 분들은 보시고 점심 드시고 돌아가시는 게 편안하게 돌아가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이상 상주 공업고등학교 부고부장 이광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요 신기호 교관께서 마치는 인사 말씀 한번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시간 동안 잘 들으셨습니까? 예, 우리 공부부장 이광현 선생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양각 이상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주 공고는 학생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학교입니다. 선생님들의 헌신과 열정은 타 학교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저희 상주 공고만의 큰 자랑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은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학 설명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특별히 멀리서 오신 분 한 5분 정도를 선정을 해서 간단한 공부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봐주세요. 예, 어디로 있습니까? 예? 아, 대구요. 학생? 인천. 또 예천. 계룡, 충남 계룡. 예, 예, 거기가 확실히 뭐네, 이제. 하남, 여기도 하남. 이거 또 없어요? 예. 울릉도. 야, 울릉도는 끝났네요. 서울서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서울요? 예, 나중에 끝나고 한 5분 정도는 제가 이거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의 선택에
후회 없도록 쌤들과 함께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치면서 이어지는 견학에 앞서서 오늘 방문하신 중학생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학교 견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